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전 외교당국자가 대북 제재를 섣불리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만으로는 평화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과도 입장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맡았던 이도훈 전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 기자클럽 초청 행사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경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를 중단한 북한이 결국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체제 안정을 고려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 하노이 회담 때처럼 제재 완화 요구와 핵 군축으로의 협상 변질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를 받으면 돈이 들어가고 있으면 경제를 가지고 경제 문제를 완화시키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게 생기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서 협상을 끌고 나가고 제재를 버텨나가면서 그러면 그 협상이 길게 갈 수 있으면 그게 핵 보유를 한 셈입니다. 이 전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지만 현재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의 독자적 제재가 중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이 더 수월하게 핵무기 개발 등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주는 등의 지렛대를 포기하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핵 보유를 스스로의 안보와 경제에 해가 된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직접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또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자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을 비핵화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종전선언을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는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9월 24일 날 아까 나왔던 김여정 부부장이 밝혔던 담화 내용을 보면 현재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정전 체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는 것이라고 종전선언을 정의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끝장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전선언하고 같은 것인지.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2월 하노이 회담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 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을 주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난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도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 등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제1한인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이들의 생사 확인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이 책임 규명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면서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14일 지상낙원 북송사업 시작 62주년을 맞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세 가지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실무그룹은 현재까지 실종된 많은 북송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밝힐 것과 효율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 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헤어진 가족 사이의 소통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의 권리는 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중요한 보호수단으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집단적 차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 사업을 납치와 강제 실종으로 분류하고 북한 지도부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4일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이 제1한인 북송사업에 대해 북한 정부의 책임 규명을 요청한 것은 2014년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요한나 호사냐 부국장은 북한 지도부가 북송사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은 현실에 우려한다며 북송사업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을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북송 피해자 5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9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처음으로 재판을 열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두가 결론에 눈물을 흘렸으세요. 정말 3년이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갔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넘어서 일본으로 오셨어요.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일본의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아시아연합 비정부기구인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 등 여러 단체는 최근 북송사업 62주년을 맞아 이 사업의 실체를 고발하는 메모리얼 토크 콘서트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이 행사에서 북송사업은 사실상 강제이주와 노예화, 현대적 개념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잡지라든지 신문, 환등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제1동포들에게 굉장히 화려한 거짓 정보를 주입하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굉장히 현혹을 했습니다. 단체들은 북송사업이 시작된 지 62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귀국사업으로 포장돼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건이 됐다며 이 사업이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에서 한국과 관련된 영상물 시청 등으로 공개 처형을 당한 사례가 크게 늘었으며 국제사회의 감시를 의식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처형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워킹그룹은 15일 발표한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부터 2019년 사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683명을 조사한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최소 27건의 공개 처형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한국 영상시청과 배포 혐의로 처형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개 처형보다 비공개 처형의 빈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1956년부터 2018년 사이 북한 내 공개 처형 장소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경 근처 강둑과 해산시 도심부 등 국경 인근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많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 처형은 대부분 국경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해산 비행장과 개활지에서 이루어졌다며 국경을 통해 북한의 처형 실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형 장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며 진전시키는 것은 영내 미사일 방어를 약화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시험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영내 핵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약 1년 만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갱신해 13일 공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핵 전투 능력을 계속 구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요격미사일 체계인 패트리엇과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영내 배치된 미사일 방어의 효과를 격파하거나 약화하기 위한 역량 개발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진전 문제를 짚었습니다. SLBM은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서 벗어난 해상 위치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지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북한의 소형 무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2019년 5월 두 발의 KN-23 미사일 시험은 무기가 전통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지상에 훨씬 가깝게 날아가는 이례적인 비행 경로를 보였고, 목표물에 최종 접근할 때 속도와 목표물에 대한 공격 각도를 높임으로써 지상 기반 요격 파괴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의 풀업 기동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KN-23은 재래식 탑재물이나 핵이 탑재돼 한반도 어느 위치든 타격할 수 있으며 발사가 신속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 그리고 대포가 다른 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 추진체와 위성 유도로 이동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시리즈와 같은 더 크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정밀유도 전술무기 성능 확대에 전념해왔다며 새로 개발된 전술 탄도미사일인 KN-24와 KN-25는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최신 무기 시험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영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면서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약화하려는 북한의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안한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 50만 배럴을 초과해 석유를 불법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올해 5월부터 11월 사이 최소 23척의 선박이 남포항으로 36번 석유를 운송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월까지는 북한으로의 정제유 수송 정황이 거의 없었지만 5월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급증했다며 해당 유조선에 석유가 90% 적재됐다고 가정하면 약 67만 배럴, 75% 적재됐을 경우에도 약 56만 배럴로 연간 정제유 상환인 50만 배럴을 이미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남포항에서 포착된 유조선 중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새별, 안산 1호 등 7척 이상의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국제시장에서 석유를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가 다음 달 29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최할 대규모 행사에 탈북민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는 홈페이지에서 옥스퍼드대 행사에 세계적인 유명 연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면서 우주기술업체 설립자에서부터 탈북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사가 나선다고 소개했습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씨는 이와 관련해 14일 VOA에 테드 측 초청으로 테드 옥스포드 컨퍼런스 2022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탈북민 문제를 강연한다면서 특히 탈북민이 난민일 뿐 아니라 무국적자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현 씨는 탈북민이 중국에 올 때 여권이 없다면서 그들은 여권을 가질 권리조차 없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도 파견국 도착 후
북한 당국이 여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자와 같다며 국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맞춰 대중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